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9 김영수입니다. 여의도 34평 아파트를 17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13억을 들고 꿈에 그리던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죠. 아내와 함께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실버타운은 사기였고 13억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외곽 20평 빌라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뷰에서 인천 빌라로, 아내와 함께할 노후에서 혼자 남은 황혼으로.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부터 7부에 걸쳐 제가 겪은 실버타운 사기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여의도 아파트의 추억. 1989년 저는 여의도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 8천만 원. 월급쟁이가 대출 끼고 산 제 인생 최초이자 최대의 투자였죠. 34평, 방 3개에 거실 하나.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 집에서 우리 가족은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에서 자랐고 수많은 명절과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8천에 샀던 제 아파트가 어느새 18억을 넘어섰습니다. 225배요. 주변에선 축하한다고 난리였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고 관리비는 매달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저도 허리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장 보러 나가기도 버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신가라이시 호수뷰 실버타운 마이너스 품격 있는 노후 의료 서비스 완비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 사진 속엔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과 웃고 있는 노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스 요양원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데 가서 편하게 살까? 병원도 가깝고 식사도 해주고 관리도 다 해준대.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여의도를 떠나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잖아. 여기선 우리끼리 품위 있게 살 수 있어.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저는 여의도 아파트를 17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세금 떼고 중개 수수료 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약 16억. 그중 13억을 분양 보증금과 입주금으로 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품격 있는 노후를 시작하는구나. 아내도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13억과 아내, 그리고 제 노후 전부를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주 6개월 만에 실버타운은 운영을 중단했고 입주 1년 만에 아내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천 외곽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은 이제 TV 속 풍경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신가라이시 호수뷰라는 이름에 속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가 서명한 계약서의 함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2부 신가라이시 호수뷰. 그 이름에 속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의도 아파트를 팔고 13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신가라이시 호수뷰 실버타운에 쏟아부었죠. 오늘은 그 실버타운이 어떤 곳이었는지,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봄 신문 전면 광고였습니다. 신가라이시 호수뷰 프리미엄 실버타운 마이너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사진 속엔 푸른 호수가 보이는 유럽풍 건물이 있었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우아한 노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바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4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업팀장 박민수 씨였죠. 그는 고급 브로슈어와 태블릿 PC를 들고 왔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신가라이시 호수뷰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입니다. 그의 말은 유창했고 자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의료진 24시간 상주, 서울대병원 협력, 5성급 호텔식 식사, 문화 프로그램, 피트니스, 수영장, 도서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 생활이구나. 박 팀장은 태블릿으로 3D 조감도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호수 전망이고요. 이게 선생님 타입 예상 평면도입니다. 화면 속 실버타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입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 보증금 10억, 월 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10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투자입니다. 분양 보증금은 퇴실하실 때 100% 돌려드립니다. 게다가 여기 입주하시면 의료비, 식비 다 포함이에요. 결국 더 경제적이죠. 100% 돌려준다.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나가고 싶으면 10억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보증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고 현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2주 후 우리 부부는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신가라이시를 빠져나가자 멀리 공사 중인 대형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게 신가라이시 호수뷰입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고 3개월 후 입주 시작합니다.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광고에서 본 호수는 어디 있나요? 박 팀장은 손으로 멀리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너머가 저수지입니다. 완공되면 훨씬 잘 보일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지만 저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속으로는 약간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가시죠. 내부를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최신 의료기기가 비치된 헬스케어룸. 와, 여보 봐요.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내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약하시면 얼리버드 특별 할인으로 9억 5천에 드립니다. 9억 5천? 5천만 원 할인이라니. 그리고 지금 계약하신 분들께는 1년치 관리비도 50% 할인해 드립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여의도를 떠나는 게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박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기자가 120명입니다.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다음 주엔 이 가격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 나중엔 더 비싸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최고의 선택하셨습니다. 박 팀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계약서에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여의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잔금 9억을 실버타운에 송금했습니다. 총 9억 5천만 원. 박 팀장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3개월 후 입주 때 뵙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품격 있는 노후를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주 1개월 전 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입주가 1달 연기됩니다. 공사가 약간 지연되어서요. 네. 그럼 우리 짐은 어떡하고? 죄송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1달이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의도 아파트를 비웠고 임시로 아들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3개월 후 드디어 입주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가라이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덜 지어진 상태였고 주변은 공사장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호수뷰라던 저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박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하지만 거주는 가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갈 곳이 없었습니다. 9억 5천을 넣었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죠. 우리 부부는 결국 그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버타운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광고와 말만 믿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반드시 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3부 끊긴 인연들, 남은 이들의 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9억 5천만 원을 들고 신가라이시 호수뷰 실버타운에 입주했던 그날을요. 저는 그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주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는데
어두운 복도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깜짝 놀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고 무거웠습니다. 76세 최정희 여사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왔고요. 여의도. 좋은 데 계셨네요. 최 여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왔어요. 대치동 아파트 팔고요. 대치동이요?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12억 넣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2억 5천이나 더 많이 넣으신 겁니다. 여기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후회하고 계세요? 네. 입주하신 거요. 후회 안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내일 식사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렇게 말하고 최 여사님은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용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5성급 호텔식 식사라고 했죠? 상에 차려진 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냉동 계란찜, 짠 김치, 물기 없는 시금치 나물, 그리고 밥. 끝이었습니다. 이게 5성급이라고요? 아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모두 말없이 표정 없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81세 정태수 사장님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얼마 넣으셨어요?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나는 15억 넣었소. 15억이요? 최고급 타입이라고 해서 말이요. 근데 보시오, 이게 최고급이요? 정 사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기, 그럼 왜 안 나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셨소? 3년 안에 나가면 보증금 30%만 돌려준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15억 넣었는데 4억 5천만 원만 돌려준다는 얘기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살란 말이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8페이지 작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입주 후 36개월 이내 중도 퇴실 시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보증금의 70%를 공제함.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여보, 박 팀장은 분명히 100%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년 후에나 100% 돌려받는다는 얘기였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또 다른 부부를 만났습니다. 74세 황인숙 선생님과 남편분이었습니다. 전직 교사셨던 분으로 얼굴이 너무 수척하셨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 언제 오셨어요?
우린 3개월 전에 왔어요. 10억 넣었죠. 황 선생님 남편분은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파킨슨 병이 있어서요. 여기 의료 서비스 좋다고 해서 왔는데 황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대병원 협력이라더니 거짓말이었어요. 병원 가려면 택시 타고 30분 나가야 해요. 그럼 치료는 못 받고 있어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는 다 잡이고. 황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 모두 평생 모은 돈을 이곳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입주 1달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난방이 나갔습니다. 한겨울인데 말이죠. 관리실에 연락했어요. 연락은 무슨? 관리실 문이 잠겨 있어요. 최 여사님이 이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실내 온도가 12도까지 떨어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다 얼어 죽으라는 거야? 정 사장님이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사라진 겁니다. 원래 24시간 상주한다던 간호사가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했어요. 급여를 3개월째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나갔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프면 어떡해요? 119 부르는 수밖에 없죠. 충격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완비라더니 간호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와 계란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월 200만 원짜리 식사예요? 한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입주 3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기세를 안 낸 거래요. 회사가. 정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촛불을 켜고 잤습니다. 79세, 81세, 76세 노인들이 말이죠. 어둠 속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의도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의도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30명은 모두 로비에 모였습니다. 우리 뭉쳐야 해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정 사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돈 다 넣었잖아요.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은 무슨? 당장 우리 돈 돌려줘.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대로 3년 후에나. 계약서?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정 사장님이 박 팀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악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이 문을 닫던 그날,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요.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부 생활고와 외로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 아내가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입주 4개월째였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그날 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이요. 서울 여의도였다면 5분이면 왔을 겁니다. 병원까지는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쇼크를 겪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중환자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지?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약 80만 원입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면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입니다. 제 손엔 실버타운에 넣고 남은 돈 2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긴급 생활비로 빼둔 돈이었죠. 일단 입원시켜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아내는 2주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병원까지 왕복 택시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6만 원, 2주면 84만 원입니다. 중환자실 비용은 4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식비, 택시비, 약값 포함하면 5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 2주 만에 말이죠.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여보, 네, 말해요. 우리 망한 거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날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최 여사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 사장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선생님 부부 방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서류.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벽에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가라이시 호수뷰 실버타운 운영 중단 공고.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2022년 3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퇴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환불은 파산 절차 진행 후 법원 판결에 따릅니다. 파산 절차. 법원 판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복도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공고문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요. 하지만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망했죠? 완전히 망한 거죠? 아내가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9억 5천. 다 날아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1세 할머니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우리 집 좀 얹혀 살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될 순 없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2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인천 외곽 20평 빌라 전세 1억 2천. 아니면 월세 50만 원. 전세금 1억 2천을 내면 남는 돈은 8천만 원. 병원비, 생활비 생각하면 너무 불안했습니다. 월세로 하겠습니다. 결국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남은 돈 1억 8천만 원이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17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10분의 1이 된 겁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평 빌라는 너무 좁았습니다. 여의도 34평에서 살던 우리에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잘 살아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달 월세 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총 68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2만 원입니다. 아침은 식빵 한 조각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은 마트에서 파는 할인 도시락. 여보, 고기 좀 사올까요? 아니요.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아내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였죠. 병원은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심장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제 무릎약은 끊었습니다. 아빠 약 안 드세요? 나는 괜찮아. 내 엄마 약이 더 중요해. 무릎은 날이 갈수록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약국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싼 걸로 없나요? 어르신, 이게 제일 싼 겁니다. 장을 보러 가면 가격표를 먼저 봤습니다. 사과 한 봉지가 5천 원. 너무 비쌌습니다. 여보, 사과 사올까요? 아니요.
바나나가 더 싸요. 바나나 한 송이 2,000원. 우리는 바나나를 샀습니다. 여의도에 살 때는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바구니에 가격 생각 없이 담았었죠.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말 좀 해봐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신 인생 망쳤잖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저는 그런 아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보험금 나오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라도 당신이 쓰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 눈빛은 이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좁은 베란다에서 인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한강뷰가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했던 명절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79세 노인이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 사람들한테 연락해봐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정혜 여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영수입니다. 아, 김 선생. 목소리가 너무 낮았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잘 지내세요? 요양병원이야. 네. 요양병원이요? 뇌졸중 왔어. 3개월 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 연락했어요? 연락 안 해. 쪽팔려서. 김 선생,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지? 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인숙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김영수입니다. 아,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남편 병세가 악화돼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지방이요? 원룸 월세 25만 원짜리요. 여기라도 와야 살 수 있어서요. 황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치료는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30명이 함께 꿈꿨던 품격 있는 노후. 지금 우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잘 지낸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내가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버티는 것 뿐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1억 8천만 원을 아껴 쓰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만큼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 하지 못한 말을 털어놓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제 노후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5부 나의 반성, 그리고 후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제 어리석은 선택을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요.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빌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그날이요. 2021년 가을 실버타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말입니다. 박민수 팀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아내가 제 팔을 잡았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상의하고. 하지만 저는 아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35년 일한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계약서 정도는 볼 줄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바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도 도장 찍어주세요. 박 팀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무슨 뜻입니까? 중도 퇴실 시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5성급 호텔식 식사, 24시간 의료 서비스, 품격 있는 노후. 그 말들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최고의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후회입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은 것. 두 번째 후회는 자식들에게 상의하지 않은 겁니다.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 민호에게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민호야, 이 계약서 좀 봐줄래? 아빠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민호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봤다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아버지, 이거 사기 계약서예요.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35년 공직 생활했는데 계약서 하나 못 볼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늙었다고 생각하겠지. 바보 같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17억을 날렸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욕심을 부린 겁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그냥 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팔더라도 전부를 한 곳에 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9억 5천만 원을 실버타운에 넣고 나머지 7억은 안전하게 예금해 두자.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살면 식비, 의료비 다 해결되니까 돈이 안 들어. 그럼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 결혼자금도 더 주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신가라이시 호수뷰 실버타운. 저는 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다른 운영 중인 시설이 있나요? 재무 상태는 건전한가요? 입주민 후기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고만 믿었습니다. 화려한 브로슈어만 믿었습니다. 박 팀장의 말만 믿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것. 운영하는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 부채가 이미 200억이 넘었다는 것. 하지만 저는 검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기도 귀찮았고 박 팀장이 주는 자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9세 노인의 오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아내를 설득한 겁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망설였습니다. 여보, 여의도를 떠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아이들 집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아내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외로워요. 실버타운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아요. 의료 서비스도 있고 관리도 해주고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아내는 제 말을 따랐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아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 아내가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인천 빌라 화장실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가웠습니다. 119가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대병원 근처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3일장. 큰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왜?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털어놨습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판 것, 실버타운에 9억 5천을 넣은 것, 회사가 부도난 것, 지금 인천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계약서를 안 보여주셨어요? 제가 변호사라고요. 제가 봤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회사 고소해야 해요. 제가 소송 준비할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파산했어. 돈 받을 수 있는 순위도 밀려서 받아봤자 몇 천만 원일 거야. 그래도 해야죠.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받아야 해요. 민호야, 아빠는 이제 지쳤어.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돈 1억 3천만 원.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아니다. 아빠는 혼자 살 거야. 아버지, 수진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니. 아빠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들도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라도 오세요. 민호야, 너도 신혼인데. 괜찮아.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신세를 질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인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집, 20평짜리 작은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17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잃은 겁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을, 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죽게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당신이 망설일 때 제가 멈췄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죽였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79세 노인이 혼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누군가는 제 실수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제 어리석음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후회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물론 17억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아내 말을 듣지 않은 것, 자식들에게 상의하지 않은 것, 제 자존심과 오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계약서를 반드시 정확히 읽으십시오.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50년을 함께한 사람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들고 인천 빌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안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된다면 아내도 조금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끝까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6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아내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6시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내와 함께 산책할 일도 없고, 아내에게 잘 잤어요? 라고 물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9세.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세요? 먹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 먹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아빠 좀 내버려둬. 아빠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등기 후 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인가? 펼쳐보니 집단소송 안내문이었습니다. 신가라이 씨 호수뷰 실버타운 피해자 집단소송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민호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니까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서 소송을 준비한 겁니다. 현재 피해자 2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7명. 함께 입주했던 30명 중 27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마도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제 아내처럼. 그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소송 준비하고 있다며? 네, 아버지.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처벌받아야 해요. 이길 수 있겠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돌려받긴 힘들 것 같아요. 회사가 이미 파산했고 재산도 거의 없어서요. 그럼 왜 하는 거야?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죠. 박민수 팀장이랑 회사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처벌. 순간 박민수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 안전한 생활, 의료 서비스 완비. 그 말들로 저를 속인 사람. 제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아버지, 동참하실 거죠? 그래, 하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송 준비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여의도에 살 때는 어디든 금방 갔었는데 이젠 모든 게 멀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정혜 여사님도 계셨습니다. 최 여사님? 아, 김 선생님. 최 여사님은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76세였던 분이 이제 80세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아요. 김 선생님 부인 돌아가셨다며요? 네. 저도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 사장님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아, 김 선생. 정 사장님은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다더니 어떻게? 아들이 데려왔어. 소송 때문에. 아드님이랑 연락되셨어요? 응. 결국 말했어. 쪽팔려 죽을 뻔했지만 정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인숙 선생님 부부도 오셨습니다. 선생님,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황 선생님 남편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파킨슨 병이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치료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냥 진통제만 먹어요. 황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2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민호가 앞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송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능한 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둘째, 박민수 팀장과 회사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민호의 말에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 금액의 10%에서 15% 정도일 것 같습니다. 10%에서 15%. 제가 넣은 9억 5천만 원의 10%면 9,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런 사기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민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오랜만에 여의도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한강이 보였습니다. 34년을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떠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34평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한강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인천 빌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 둘째, 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셋째, 내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넷째,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제 오만함을, 제 판단 실수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래. 박민수 팀장은 체포됐고 회사 대표는 도주 중이래요. 체포. 박민수 팀장이 잡혔다는 소식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안도, 슬픔? 잘 모르겠습니다. 그를 처벌한다고 해서 제 아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보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실버타운 사기를 쳤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실버타운 사기 피해자 50명, 대전 요양시설 먹튀, 제주 실버빌리지 보증금 반환 거부. 댓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당했어요. 10억 날렸어요. 아버지가 충격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기꾼들 다 잡아야 합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영상이요? 응. 내가 겪은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민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 영상입니다. 79세 노인이 처음으로 유튜브에 도전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 제가 말이죠. 하지만 이건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79세의 나이에 1억 3천만 원을 들고 인천 빌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모든 게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79세 노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7부 끝나지 않은 하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하루를,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것도 아닌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35년간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20평 빌라의 낡은 천장. 여의도 아파트 천장과는 다릅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작은 곰팡이 자국도 보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약을 끊은 지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79세 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 핏기 없는 얼굴. 1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아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 쓴웃음이 나옵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합니다.
가스비를 아껴야 하니까요. 거실로 나옵니다. 텅 빈 거실.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TV 하나. 여의도 아파트에 있던 가구들은 대부분 팔았습니다. 이사 비용도 없었고 들어올 공간도 없었으니까요. 주방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3개, 김치, 우유 1팩. 오늘 장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 1억 2,800만 원. 지난달보다 200만 원 줄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식비 8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12만 원. 총 200만 원입니다. 1억 2,800만 원을 200만 원씩 쓰면 64개월, 5년 4개월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84세까지 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늘어나면, 큰 병에 걸리면, 그럼 돈은 훨씬 빨리 바닥날 겁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계란 2개를 꺼냅니다.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식빵 한 조각과 함께 먹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게 제 아침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로 합니다. 그릇 2개, 프라이팬 하나, 컵 하나. 금방 끝납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실버타운 사기 피해 전국적으로 확산. 피해액 1천억 원 추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화면에 노인들이 나옵니다. 울고 있는 할머니, 분노하는 할아버지. 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TV를 끕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 할 일, 장보기, 은행 가기, 민호에게 전화하기, 영상 마무리하기. 4가지입니다. 79세 노인의 하루 할 일이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입니다. 오전 10시 집을 나섭니다. 장을 보러 갑니다. 마트까지 걸어서 15분입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걸어갑니다. 버스비 1,500원을 아끼려고요. 마트에 도착합니다. 카트를 끕니다. 채소 코너로 갑니다. 배추 한 포기 2,000원, 무 1개 1,500원, 계란 한 판 5,000원, 바나나 한 송이 2,000원, 두부 한 모 1,800원, 라면 5개 3,500원, 총 15,800원입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할부 되시나요? 아니요, 일시불이요. 일시불로 계산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택시를 탔었는데 이제는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2번 쉽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30분 만에 집에 도착합니다. 땀이 흐릅니다. 냉장고에 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숨이 찹니다. 나이가 드니 이것도 힘드네. 한참을 쉽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입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두부 반 모를 넣습니다. 이게 제 점심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음식을 버릴 수 없으니까요. 오후 2시 민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아빠는 잘 지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송 1심 판결 나왔어요. 그래? 박민수 팀장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징역 5년. 회사 대표는 7년이고요. 그리고 보증금 환불권은 15% 인정됐어요. 15%. 제가 넣은 9억 5천의 15%면 1억 4,250만 원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어? 6개월 후쯤요. 파산 절차 마무리되면요. 6개월 후. 1억 4천만 원을 받으면 제 통장엔 총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민호야, 고맙다. 별 말씀을요,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책상 앞에 다시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영상을 위한 메모를 적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79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든 게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큰 결정을 할 때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자식들이 바쁘다고 짐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상의해 주는 걸 더 원합니다. 둘째,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변호사, 재무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상담받으십시오. 몇십만 원의 상담비가 몇십억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를 정확히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까지 모두 확인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화려한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5성급 호텔식 품격 있는 노후 최고급 서비스. 이런 말들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확인하십시오. 운영 중인 다른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입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실버타운에 넣더라도 전체 재산의 50%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여섯째, 배우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50년, 6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망설이면 멈추십시오. 제가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일곱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곳은 의심하십시오. 여덟째,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아홉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화려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아파트를 지키고 아내와 함께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17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그 후회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제 노후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제 아내처럼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제 자식들처럼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 고통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도 조금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후 5시 메모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저녁 하늘은 여의도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겁니다. 계란을 먹고 장을 보고 하루를 버틸 겁니다. 79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끝나지 않은 하루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9세 노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김영수 올림. 감사합니다.